조선족 문재인 대통령 호의적인 여론조작 SNS 달군 차이나 게이트 논란.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한 거.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조선족 차이나 게이트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가 3.1절 101주년 되는 행사였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 차이나 게이트라는 용어가 이 조선족이라는 용어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조선족 차이나 게이트 이게 같이 연관돼 가지고 이 커다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서 그 원인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지금 오늘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거든요. 차이나 게이트라는 거는 이 조선족이 또 중국 유학생이 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한국 여론을 조작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선하고 어쨌든 지방선거하고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을 노골적으로 조선족이 또 중국 유학생들이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이런 청원 게시글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청원 게시글이 거의 100만 대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어느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뭐랄까요, 이 치열한 온라인상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이 게시글에 대한 청원에도 동의하는 데에도 이 조선족 동포와 이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조회수를 높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여론이 어쨌든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에 의해서 자주 의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차이나 게이트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선족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 이 차이나 게이트, 이렇게 또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이렇게 굵직한 언론들에서 일제히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이나 게이트가 촉발된 게 뭐냐면은 어느 조선족의 글이라고 알려진 조선족이 쓴 글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자신을 밝힌 사람이 올린 글이 아주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나 게이트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 글을 놓고 이게 정말 조선족이 쓴 글이다, 또 조선족이 절대 쓴 글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그런 청원 게시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 게시글이 100만 이상 짧은 시간에 조회가 이루어지고 동의가 이루면서 서로 경쟁을 벌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건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론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이 글을 읽은 많은 한국인 네티즌들이 정말 이 글이 거의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고 신분을 밝힌 이 사람이 쓴 이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또 인식이 새롭게 또 뭐랄까요, 변화된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그전에는 뭐 그 황해라든가 청년경찰, 범죄도시 뭐 이런 쪽에서 보여지는 조선족, 그러니까 뭔가 이가 험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에다가 어쨌든 뭐 손도끼 들고 어떤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인터넷상으로도 여론을,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한국 사회의 그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제도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이것까지도 이 조선족에 의해서 조장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를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 이 동포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뭔가 안 좋은 이미지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비치지 않을까, 또 거의 그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말 조선족이 동포가 쓴 글이냐 아니냐를 놓고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반적인 내용, 뭐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뭐 부산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를 건립, 전라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차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임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일대 원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중국 기업에 이렇게 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상당히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저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거에 진이야 뭐 제가 뭐 옳다 그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글을 조선족 동포가 쓴 글이냐, 썼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썼겠는가, 그거는 이 글을 분석해 보면서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거는 조선족 동포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그냥 그거를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진지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주요하게 화두가 됐던 이 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보죠.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일배하는 조선족이다. 나는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 나라가 발전되길 바라는 애국 보수인.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네,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 본인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폭로송에 이 글을 쓰게 됐다. 이 진실을 밝히는 글을 쓰게 됐다.
이겁니다. 이 글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뭐 정말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글을 썼다. 그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밝힌 것처럼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근데 이 한국 사회가, 한국의 여론이 정말 이 중국에 의해서, 중국 조선족과 뭐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이 조작되고 있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이 강하게 인터넷 접속해서 뭐 이렇게 추천수도 올리고 뭐 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폭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DC 인사이드 우한 뭐죠? 갤러리라고, 마이너 갤러리라고 하는 거기에 올린 글에 보면은 이 글을 올리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았죠. 댓글에 대한 답글을 또 쭉 정리해서 거기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냐, 네가 누군데 그런 사실을 아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글을 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좀 단서를 내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넌 오케이 이런 거 아는데 하고 누군가 네티즌이 물음에 댓글을 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이렇게 답글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진짜 소비자인 것처럼 흉내내서 제품 홍보하는 것을 썼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이럴 마케팅이었다. 같이 일했던 남자가 조선족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것 말고도 비비토, 강남언니, 성형외과, 가짜 후기, 알바도 했다. 내가 중국에서 5살 때까지 살다가 한국 온 조선족 피인 걸 알자 그때부터 나를 살갑게 대했다. 자기가 여태까지 어디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때 한국 정치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어디에 가면 조직원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 댓글을 만드는지 등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여기 밝힌 것처럼 중국에서 5살 때까지 살다가 한국에 온 조선족이라고 밝혔습니다. 5살 때, 아주 어릴 때 한국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또 역시 조선족 남자를 만났는데 그 조선족 남자가 아마 이런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좀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거를 그때 많이 듣고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는 이 조선족이 맞지만은 조선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조선족이 아닐 거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나는 5살 때 중국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가족 중에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산당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고 자유를 억압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항상 같은 말을 해왔다. 한국이 언젠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자주 중국에 대해 얘기해줬다. 중국 정치 근현대사도 얘기해주고 많은 지식을 할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중국인이 생각하는 관점, 정세, 그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의 현재 정세와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자, 요걸 보면요, 이 글쓴이의 가족 배경을 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살에 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시죠. 할아버지도 다 모든 가족이 5살 때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상당히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분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많은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한국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살 때에 한국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살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에 왔다. 지금 이 글쓴이가 이 정도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랬다면 대학까지도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이가 내가 따라 20살은 좀 어릴 것 같고 더 됐을 것 같고 최소한 25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4-5살 정도 4-5살 정도 됐다고 하면은 15년 전쯤에 좀 24-5살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한국에 왔다는 거죠. 그럼 2000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가족 온 가족이 다 한국에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000년대 주면은 그때 5살이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 글을 쓴 글쓴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조선족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보통 다문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어린 시절을 가족하고 같이 보내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 오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중국에다 두고 이 부모들만 와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글쓴이는 오자마자 내가 때는 할아버지가 이제 국적 회복을 했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거라고 보고 가족들도 한국 국적으로 기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글쓴이도 바로 한국 국적을 기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국 아이들하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성장을 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과연 한 20년 가까이를 한국 친구들 만나고 한국 아이들하고 거의 이렇게 성장을 했을 텐데 자기 본인들에게 나는 조선족이다라는 이런 정체적성 의식을 가질 것인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다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을 텐데 그랬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이 또래에 한국에 어린 시절에 와서 한국 아이들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본인을 보통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되게 나는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살아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들한테 물어보면은 누나 다 그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이렇게 이제 조선족 유학생하고 중국 유학생들하고 해서 이렇게 댓글로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이렇게 또 중국 쪽하고 연계돼서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조선족 유학생하고 중국 유학생도 저도 이렇게 이제 서로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았거든요. 혹시 이렇게 한국에 아주 어릴 때 와가지고 대학교에서 조선족이나 중국 유학생에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냐? 근데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미 왜? 한국이나 되었기 때문에.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한국인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어도 많이
잃어버린 세대다. 한국에서 그렇게 어릴 때 아주 5살 때 왔으면은 물론 이제 조선족 학생들이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한족 학교를 다니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그러면은 그래도 중국어를 잊지 않고 구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릴 때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집안이 한국화 되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할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중국어를 다 상실하고 있는 그런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조선족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의 고백, 그러니까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작성한 글은 내가 볼 때는 좀 이런 현실과 또 이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분석이.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중국 유학생이라든가 조선족 유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중국의 상황을, 또 이렇게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 유학생의 상황을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그냥 제목만 나는 조선족이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조선족의 이름을 팔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유치한 글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뒤에 쭉 앞서 어떤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글쓴이의 어떤 가족 배경과 한국에 나온 이런 것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조선족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중국 유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쓴 그런 글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3월 2일자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돼서 이 조선족 간병인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자꾸 여론을 조작해서 이 기사도 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거보다 더 큰, 정말 감히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와 관련돼서 조선족 동포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느끼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마음에 상처 받지 않으시고 허허 웃어 넘기시고, 그리고 절대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추가를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 선거제도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 사이로 총선이 있는데, 혹시 지금 대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거철을 맞아서 선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를 조작하는, 그런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하게 되면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이 선거 조작, 이런 댓글 조작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또 걸리면은 상당히 또 형벌이 과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